11시까지죠? 아니 11시까지는 안 되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11시까지 11시에서 11시 10분으로 마무리. 11시 10분? 네. 오늘 조차월 그때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오늘 조금 단축할게요. 네, 제 강의 이제 시작할게요. 우선, 우리 그 AI가, 다른 데가 아닌, 그러니까 IBM 왓슨이라는 거,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어머님들보다 만약에 아버님이 계시다면, 만약에 어머님도 뭐 IT 쪽에 근무하시는 분이시다면 이거 굉장히 강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IT 쪽에서 AI 인공지능의 부분에서는 그 IBM 왓슨이 세계 최고예요. 그 이세돌 구단이 하는 알파고는 솔직히 말해서 세계 2위예요. 네, 지금도 뭐 화웨이가 나오고 뭐 이렇게 중국 기업들이 많이 이렇게 올라가고는 있는데 어쨌든 그 기술적으로는 인공지능 기술적으로는 IBM 왓슨이 세계 제1위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현업에서 계시는 분들은 IBM 왓슨 하면은 그냥 아세요.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처음에 입사를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AI 수학이 나왔는데 IBM 왓슨이 이거를 한다고 이제 저희 AI랑 이렇게 딱 그 교류를 맺었다고 하는 순간 제가 뭘 느꼈냐면 장평순 회사님의 손의 크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진짜 큰 뭐 아니면은 안 하신 그런 스타일이시구나. 진짜 정말 세계 최고로만 제품을 만드시는구나라는 거를 처음 입사했을 때 AI 나오고 나서 그때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교원 상품에 대한 애착을 느끼기 시작한 게 사실 AI도 그 중에 가장 큰 몫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IBM 왓슨이라는 거를 많이 강요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자료 많이 보셨죠? 저희 레드펜 AI랑 W사가 아마 그리고 D사가 있는데 지금 AI 수학으로 운진이 많이 뜨고 있기는 하거든요. 정말 그 광고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영정과 해가지고 그러면서 실리콘밸리 AI 기술이라고 하는데 거기 실리콘밸리의 AI 그거를 하고 있는 그 회사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사실 듣도 보도 못한 회사고 AI 기술로 잠깐 잠깐은 아니지만 교육적인 거에 관련된 AI를 한번 해봤던 몇 번 해본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토인을 해서 만든 웅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웅진에서 하는 AI 기술과 IBM 왓슨의 기술은 정말 천지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가방도 명품의 가방 아시죠? 명품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딱 여기에서도 IT 기술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한 가지 더 우리의 그 타사의 AI 수학과 우리와의 차별점은 데이터의 양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 인공지능 이공은 빅데이터 시장에서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AI가 가능하게 하는 거는 가장 첫 번째 조건으로 빅데이터거든요. 데이터가 많아야 돼요. 그래야 AI가 가능하거든요. 그 데이터가 많은 그 데이터들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이 B라는 행동을 했을 때 그 많은 데이터들 속에서 이거를 추출을 해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겠다라는 걸 예측해내는 게 AI인데 그만큼 데이터를 교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알잖아요. 그 교원의 그 구멍, 그 빨간색 어마무시한 시장과 그 다음에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웅진이나 타사 그런 AI보다. 그러니까 이런 타사 비교를 했을 때 이런 거를 많이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AI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AI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아이가 AI를 안 한다? 다 하시나요? 그러면 왜냐면 아이가 AI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냥 이렇게 옆에서 견눈으로 해도 아실 거예요. 근데 AI를 안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좀 제가 몇 개를 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AI는 타 그 학습지와 그 프로그램식 학습지라고 그러잖아요. 구몬, 눈높이 이런 데서 하는 학습지와는 다르게 이 개념을 확실히 잡아주는 강의가 있어요. 솔직히 구몬 같은 거 강의 누가 해주나요? 처음에 딱 줬을 시작했어요.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 10분 와가지고 몇 번 설명해주고 끝이죠. 그리고 나서 애가 모르면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물어보든지 모르고 다 틀리던지. 근데 AI는 똑같은 프로그램의
수학, 연산을 잡아주는 학습지인데 강의를 언제든지 물으면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강의가 그렇게 중요하냐? 엄청 중요하죠. 사실 아이가 덧셈을 기계적으로 하기 전에 이 강의 정도는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하고 있는 말 자기가 정말 동생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하듯이 한번 뭐 모르는 친구들 앞에서 자기가 이거 설명해봐 할 때 할 수 있을 만큼 잘 알고 있어야지 그 다음 개념 넘어갈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개념은 수학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거.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PPT 자료에. 그리고 이거를 보면 여기에 보시면 9 곱하기 6에서 540이 되는데 이것도 여기 보시면 네모가 여기 이렇게 2개 나와 있어요. 그래서 2, 4, 8 쓰고 2, 2는 40 쓰면 여기 4, 0을 누르면 네모가 3개가 또 생겨요. 그러면 이 네모 3개 안에 답을 또 쓰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우리는 패드 수업이잖아요. 패드 수업이라서 저런 아이가 실행을 해야지 그 다음이 나오고 또 거기에서 뭐 실행을 해야지 그 다음이 나오고 이게 가능한 게 패드 학습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지류 학습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순차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쭉 나와 있고 거기에서 아이가 위가 먼저인지 아래가 먼저인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음 장에서는 이 드릴 다운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틀리면 유형학습에서 틀리면 이렇게 그 다음에 유형 강화 같은 데 가서 이 문제에서 이 아이가 어디에서 틀리는지 AI가 이거를 캐치해내 주는데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아이가 아마 틀려서 여기서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문제를 세분화해서 1번에서 다시 이 문제를 쪼개서 아이한테 풀게 해줘요. 2번 풀게 하고 쭉쭉쭉 풀게 해서 최종적으로 요거를 여기에서 맞추게끔 해주는데 이해 가시죠? 이 문제? 이 문제를 쪼갠 거예요. 단계. 그래서 이 아이가 봤더니 이 문제를 틀린 이유가 다른 데 아니라 이 부분에서 틀린 거죠. 그게 여기 보시면 단계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 아이가 틀린 거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나중에 아이가 여기에서는 AI가 더 이상 묻질 않아요. 이 부분을 계속 묻는 거죠. 왜냐면 이 부분만 틀렸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는 굳이 이거를 시간 낭비하지 않고 묻지 않고 계속 이 부분을 아이가 알았는지 틀렸는지를 계속 묻는 거예요. 이거는 AI만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유능한 과외 선생님도 아이가 푸는 거를 이렇게 지켜보지 않는 이상은 이거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떼부자도 아니고 유명한 과외 선생님은 아이가 수학을 풀 때마다 옆에 있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AI라서 가능한 그런 문제의 방식이다. 그래서 아이가 정말 모르는 거를 캐치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또 한 가지 더 AI의 장점은 이 보시면 노란색이죠. 초록색이죠. 빨간색이에요. 이게 각 단어는 아이가 얼마만큼 성취를 했는지를 나타내주는 표시인데 초록색은 아주 잘한 거, 노란색은 보통, 그다음에 빨간색은 아이가 아직까지 개념을 풀기는 풀었는데 다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별로 나와 있어서 특히 화상 선생님이 이걸 잘 챙겨주세요. 화상 선생님이 아이가 몇 단어까지 했는데 이 단어까지 한 부분 여기에 가가지고 이 못한 부분 학습을 다시 한번 하게 해주세요라고 계속 이제 문자가 와요. 화상을 한 그 다음 날이나 그날 바로 피드백을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한테 엄마가 그걸 보고 가가지고 빨간색 부족한 개념 좀 더 해보자라는 거를 할 수 있고 아이도 단어는 끝났지만 아무리 끝났어도 아이는 그거를 반복을 했으면 또 모르면 더 반복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잘 되어 있더라는 거죠. 이거 아시죠? 아이들 이거 잘 하고 있나요? 네, 꼭 챙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은 틀린 걸 보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근데 수학 공부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틀린 걸 보는 순간부터 수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지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한테도 항상 이 말을 하세요. 수학은 언제 공부를 하는 거다? 네가 틀린 걸 보는 그 순간부터 네가 수학 공부를 하는 거다. 그전에 네가 문제 푸는 거는 단지 그냥 알고 있는 거, 모르고 있는 거를 체크하는 것 뿐이다. 꼭 그거를 아이들한테 주입을 시키셔서 내가 수학 공부를 해야지 하면 틀린 거를 자동적으로 볼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실 계속 제가 이걸 하는 거는 우리 큐빅에 있는 AI 피치 포인트 자료 있죠.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제가 계속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고 해서 우선 이 부분을 많이 비교를 할게요. 그래서 이 망각곡선 시간이 지나면 사실 진짜 오래되면 아이도 수학도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잊어버릴 만한 때쯤이면 아까 벌써 AI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많이 틀렸던 부분이 어딘지 그거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거를 풀 수 있는 알람이 뜨거든요. 그래서 그걸 들어가서 풀 수 있게끔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그 부분이랑 제가 그 문제를 쪼개서 틀린 부분만 계속 풀 수 있게끔 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타사 그 일반 프로그램 학습지랑 비교했을 때 타사는 처음에 딱 그 제품을 신청을 했을 때 진단 평가를 봐서 이 아이가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냐 중간이냐 조금 못하는 친구냐에 따라서 그 레벨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수학은 아이가 어느 순간 뭔가 탁 깨어져서 잘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아니면 어느 순간 얘가 늪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레벨은 그냥 주구장창 그런 아이를 캐치하지 못하고 쭉 가는 건데 AI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이가 잘했어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순간 얘가 지금 못했어. 그러면은 조금 밑에 있는 개념 문제를 해서 이 아이가 잘할 수 있도록 높여주고 그래서 이 아이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다라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화정 선생님 메타인지. 메타인지가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메타인지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예전에는 메타인지도 설명을 했는데 이제 워낙 다 잘 아시니까 제가 이 메타인지에 대해서 설명은 이제 지나갈게요. 근데 이 메타인지라는 거는 어떻게 해서 올릴 수 있다라고 했죠? 내가 아는 것을 설명을 해보면서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그걸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AI 수학에서 AI 수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수학을 풀 때 메타인지를 높일 수 있을 방법으로는 수학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수학 설명하는 거 보셨어요? 수학이 숫자도 얘기를 안 해요. 풀고 딱 끝이에요. 물어봐도 몰라. 그리고 서로 과외를 해도 수학 이거 어떻게 풀었어? 말하는 거 되게 싫어요. 제가 아이를 이렇게 가르칠 때 이거 어떻게 풀어서 설명해봐 그러면 이 설명을 하려고 하는 애들 거의 없어요. 다 싫어해요. 근데 그러면 아이들이 수학 메타인지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 해서 화상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단 10분이지만 화상을 꼭 신청을 하셔서 화상 선생님은 무엇을 하냐면 아이들한테 뭐 이 문제 어떻게 풀었어? 막 하면서 중간중간 과정까지 묻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차마 화상 선생님한테는 몰라요. 이렇게 안 해요. 그래서 화상 선생님한테 어떻게든 이 자기가 알고 있는 수학 어떻게 풀었는지를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일주일에 10분만이라도 꼭 주셔야 돼요. 그리고 타사와 이제 이거는 잘 아시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거 혹시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시죠? 네,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 스터디 코드 3.0 이것도 큐빅 AI 피치 포인트 자료에 있습니다. 스터디 코드 3.0에서 서울대생 3,000여 명한테 물었는데 수학이 이게 응용을 하는 개념을 알고 응용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개념 부분이에요. 개념을 알고 있는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얼마만큼 응용을 했는지를 각 과목별로 이렇게 나타낸 거거든요. 이게 언어 외국어, 이게 사회, 과학, 이게 수학이에요. 수학은 가장 내용, 개념은 적지만 과학 그 다음, 사회 그 다음, 언어 외국어는 개념은 이렇게밖에 없지만 응용을 하는데 꺾임이 응용을 몇 번 했나요? 다른 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많이 응용을 해야지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꺾은 개념을 알아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개념을 모르면 그 문제는 해결을 못한다는 게 수학은 굉장히 그게 두드러진 학문이다라는 거를 스터디 코드 3.0이라는 책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학은 개념이 그만큼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막 기술적으로 2 더하기 3은 5, 2, 9, 18 이거를 덧셈 뺄셈을 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덧셈을 해야 되는 건지 2라는 숫자는 2개 있고 두 번째가 될 수도 있고 3이 2개 있을 때 이게 2라는 숫자를 사용한다라는 이런 개념적인 부분 이거를
아이들이 잘 알고 있어야지 문제 해결력을 갖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AI 수업을 보면 이렇게 그 1인 학습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처음에 테스트 1차를 어떤 시간 안에 풀게 해요. 그래서 이거를 다 맞춘다. 그러면 그 아이는 예를 들어서 1분 40초가 제한 시간인데 1분 40초 안에 이거를 다 풀면 넘어간다. 그렇게 근데 만약 1분 40초가 넘어가면 이렇게 쭉 해서 4차까지 있는데 아이들이 보면은 이거 되게 싫어요. 4차까지 시간 안에 이제 그 자기가 이 시간 안에 못 풀었다라는 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거 원래 4차까지 풀어야 되는 거다. 4차까지 풀어야 되는데 네가 워낙 잘했기 때문에 이게 1차에도 그게 끝나는 거다 라고 아이를 좀 역으로 달래주세요. 그러면 아이가 1차로 끝나면 너무 좋아하고 4차까지 했을 때 이게 원래 AI가 이렇게 문제가 50, 15, 20 문제를 풀게끔 하는 거다라는 거를 아이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싫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4차까지 그냥 무덤덤하게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진단평가, 이거 진단평가 보시나요? 네, 회원들 이 진단평가에서 어머니들 이렇게 꼭 보여주세요. 이거 AI로 가능한 거예요. 정말 유명한 그 수학 과외 선생님도 이 아이가 푼 걸 가지고 여기 이렇게 이 영역별로 이거의 차이를 알 수가 없거든요. 이걸로 활용하시라는 거. 그리고 이 AI 그 A 단계부터 F 플러스 단계까지 이거 진도표 있거든요. 이거 활용하시나요? 네, 활용하시는 분들은 있고 안 계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사실 이거 어머님한테 처음 피치 포인트 할 때 되게 좋아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다른 뭐 구몬이나 눈높이 하는 학습지 하시는 분들은 이게 그냥 교과서에 있는 모든 영상을 골고루 다 해주지 않고 덧셈이면 덧셈 쭉, 빼셈이면 빼셈 쭉 하는데 이거 단원을 잘 보면 예를 들어서 이게 A 단계니까 1학년이잖아요. 1단원부터 13단원까지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리스트가 교과서 단원 리스트랑 거의 비슷하게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 AI는 어디를 기반한? 교과서를 기반한 학교에서 하는 모든 정규 과정에 있는 연산을 다 학습을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게 정말 이거는 제대로 된 프로그램식 학습지인 거죠. 프로그램식 학습지인데 교과서를 기반을 하고 그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수학 그 분야를 다 이제 다뤄준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가져가도 그 아이의 학습에 조금 관심 있는 엄마들은 오 이것도 뭐 그 연산을 해요? 오 이 과목도 있어요? 굉장히 놀래요. 보시면 시각과 달력, 뭐 도역 이 부분에도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일반 프로그램식 학습지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그 프로그램 학습지만 하는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수학에서 그 다루지 않는 그 분야에 대해서 문제를 풀려고 할 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안 했거든요. 한 번도 그거를 기술적으로 풀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AI에서 이거를 많이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6학년 때까지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것까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이거 큐빅, 그 자동 큐빅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다 아시죠? 이거 우리는 수학 그 나선형 학습이다라는 거.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도형 이렇게 쭉 1학년부터 중3 때까지 이렇게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3학년 때 도형 움직이기를 하는데 이 도형 움직이기가 안 될 경우에는 이 뒤에 있는 모든 기하는 아이가 수업 시간에 잔다는 거. 왜? 못 알아듣는 말이거든요. 마치 우리가 그 법대생들이 하는 법률 우리가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이 아이들 이쪽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거의 잠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빨간 펜이랑 우리 AI랑 같이 좀 접목을 시켜서 PT를 할 때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 펜만 하는 친구들한테 AI가 왜 필요한지 그렇게 좀 그 목적을 두고 들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이가 아까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도형 움직이기를 못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못 가는 거를 어떻게 AI로 막아줄 수밖에 없는 거죠. AI는 알아야지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모르면 끝까지 아이가 잘할 수 있을 때까지 문제를 또 내주고
부족하기 때문에 저런 빈 구멍을 찾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빨간 펜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빨간 펜을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1학년 거 서술형 문제거든요. 네, 정규 과정, 수학의 정규 과정에 서술형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학년은 3학년이에요. 3학년부터 서술형을 쓰라고 하는데 시중에 있는 문제집도 서술형 관련돼서 프로그램 문제집이 나온 거는 3학년부터예요. 1학년, 2학년에는 서술형 문제집이 따로 나와 있지도 않고 1학년, 2학년은 아예 서술형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왜 빨간 펜에서 서술형 문제가 나왔느냐? 연습하라는 거예요. 사실 1학년 1학기 처음 뭐 사단원이면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때 국어에서 기억 더하기 기억 더하기 아를 하면 가가 되는 거. 이 정도 수는 배우는 아이들한테 이걸 쓰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왜 나왔느냐? 연습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답을지 보고 옆에서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조금 쓸 줄 안다? 베끼게 하세요. 그렇게 한 1년 하고 2학년 때는 그냥 한 줄 써보게 하세요. 그리고 한 2줄 써보게 하세요. 그리고 한 1년 반 지나잖아요. 2학년 말에 가면 이거 다 써요, 아이들. 왜? 2년 동안 이 패턴 계속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게 나오잖아요. 이 서술형 문제가 이거를 연습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2학년 말에 가서 이거를 써요. 근데 이거를 하지 않고 3학년 딱 되는데 서술형 쓰라고 하잖아요. 이 서술형 쓸 줄 아는 아이들 거의 없어요. 특히 남자아이들 쓰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안 써요. 진짜.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빨간 펜을 만나기 전에 이제 초중 고학년 아이들 만났을 때 이 서술형 쓰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이 서술형이 왜 중요하냐? 중학교 가면 다 서술형이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디딤돌에서 가지고 왔는데 사실 저희 집에 디딤돌로 이제 초등학교 그 모든 책이 그 수학 교과서가 문제집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빨간 펜을 만나기 전에 여기까지 이거를 다 그래서 좀 문제를 좀 봤어요. 그리고 나서 빨간 펜을 딱 봤는데 원리부터 최상위 S 이 정도의 문제는 빨간 펜에 다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원리만 푸는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의 원리만 푸는 아이는 그 책의 최상위 S 여기에 레벨이 되는 문제 5만 나요. 그래서 이 문제도 풀고 이 문제도 풀고 문제집을 몇 개를 풀어야지만 이 빨간 펜에 있는 모든 다루는 그런 난이도에 있는 문제를 다 풀 수 있는데 아이가 그게 가능할까요? 몇 권이에요. 그 한 3, 4개월 만에 수학 문제 이렇게 적어도 뭐 원리, 응용, 뭐 최상위에서 이거 다 풀 수 있는 아이들 없어요. 수학만 하나요? 영어도 해, 책도 읽어야 할 게 많은데. 그래서 우리 빨간 펜 수학이 이렇게 모든 그 난이도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데 대신 그렇다 한다면 또 반대로 얘기해서 저 난이도에 있는 문제가 개수가 작겠죠. 그래서 그걸 보완하는 게 뭐냐면 바로 AI 수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솔직히 다른 문제집 살 필요 없이 어머님들한테 이거 2개면 초등학교 수학은 완벽하게 할 수 있다. 근데 제가 계속 원리, 개념 원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우리 큐빅 AI 피치포인트 자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 수학의 개념과 원리, 생활 속 다양한 문제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 출처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교사용 지도서거든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수학과 전공자는 아니에요. 그럼 이 선생님들이 수학을 가르칠 때 무엇을 보고 가르치느냐? 교사용 지도서를 가지고 가르치세요. 그럼 여기 교사용 지도서에 보면 정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아이들한테 어떻게 수업을 하라는지 이게 다 나와 있거든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수학이 정말 고민이시다. 우리 아이가 수학에서 정말 반에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알고 싶은 분들은 이거 사서 한번 보시면 돼요. 천재교육 사이트에 들어가서 팔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수학 딱 첫 페이지를 열면 이게 나와 있어요. 목표. 이제 뭐 1 나와 있을 거고 2번이 목표고 3번이 초등학교 목표인데 이 목표는 뭐냐면 우리 그 수학이 목표예요. 초중고 수학이 목표. 그 다음에 이거는 초등학교 목표. 그래서 각 단원별로 수학은 5가지 영역이 있는 거 아시죠? 수, 도형, 특강, 규칙 자료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세분화시켜서 여기에서 파생돼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모든 아이들 그 선생님들의 교육 자료가 여기에서 이게 이렇게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목표.
수학의 개념 어쩌고저쩌고 이해하고 수학적으로 추론하고 의사소통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라고 해요? 생활 주변과 사회, 자연 현상을 수학적으로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창의적으로 이게 수학의 목표예요. 우리 때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수학의 목표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뭐 우리 때 했던 수학을 계속해서 지금 이어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수학이 바뀌었으면 그 바뀐 거에 맞게 학습의 방법도 다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수학이 바뀐 거에 따라서 초등학교의 목표는 어떻게 변했느냐? 생활 주변 현상을 수학적으로 관찰하고 경험하고 기초적인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초등학교 수학의 목표예요. 그 다음에 또 수학적으로 추론하고 의사소통하고 창의융합적 사고와 정보 처리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생활 주변 현상을 수학적으로 이해하고 이게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이 해야 할 목표인 거예요. 이거 한 장 정도는 어머님들한테 이제 가가지고 수학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문제를 잘 풀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2015년부터 수학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꼭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제가 키포인트 말씀드렸어요. 의사소통, 생활 주변, 그 다음에 융합적 사고, 창의, 정보 처리 능력 이런 것들 2 더하기 3은 5 이것만 했던 애들이 과연 이거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거에 대해서 또 수학적 그게 또 세분화돼서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근데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수학을 잘하려면 우선 아이한테 수학에 대한 흥미,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그때 누가 올려주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며칠 전에 김송 지국장님인가요? 수학 이렇게 해서 올려주신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아이가 푸는 거 그거 하루 한 장 속셈이거든요. 그거 보고 저도 맨날 그거 푸는데 아이가 재미있겠어요? 재미없어요. 흥미, 자신감. 재미없으면 이제 그 아이는 수학 안 해요. 12년 동안 수학 안 해요. 그 다음에 원리 개념. 왜? 목표가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간 투자. 수학은 매일 10분이라도 해야 돼. 우리 매일 밥 먹잖아요. 그래서 배 안 고프잖아요. 수학적 머리도 매일 하지 않으면 한 3일 했다가 하잖아요. 그러면 수학이 돌아가는 머리가 굳어져요. 그거는 머리의 뇌 구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래야 수학 능력자가 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수포자가 됩니다. 자, 수학을 잘하려면 두 번째, 기승적 독서입니다. 아까 요 목표와 초등학교 목표, 우리 교사용 지도서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목이 막 쉬어가면서 제가 떠든 부분이 왜 중요하냐? 이게 그 뉴스 데스크에서 예전에 제가 이 뉴스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영상은 뺐고 그 문제만 가지고 왔어요. 이 문제 어디냐면 4학년 2학기 수학 익힘책에 나오는 문제인데 아이들이 이거를 그 뉴스 기억나실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무슨 말인지 몰라. 이렇게 왜? 자, 빨간 주머니에 넣었다가 빼면 길이가 몇 배가 되고 파란 주머니에 넣었다가 빼면 길이가 어떻게 되고 이거 사실 책을 많이 읽는 애들은 자연적으로 문제를 통해서 이야기가 어떻게 해요?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주변, 빨간 주머니 우리가 항상 보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뭐죠? 기차, 장난감 기차. 이때 애들이 항상 보는 거, 이런 생활 속에 있는 걸로 수학적으로 이해하고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거잖아요. 넣었다가 뺐다, 넣었다가 뺐다, 넣은 건 뭐? 덧셈, 빼는 건 뭐? 뺄셈. 막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근데 제가 넣었다 뺐다, 이게 넣셈, 뺄셈 이거 가는 거는 뭐예요? 덧셈의 개념, 뺄셈의 개념은 아이가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예요. 거기서 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문제잖아요.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의사소통, 글을 보고 이 글에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다음에 추론하는 거. 넣었다가 뺐다. 이걸 통해서 이건 덧셈 뺐음 하면 되겠구나. 그 다음에 창의융합적 사고와 정보 처리 능력. 이 정보 처리 능력은 뭐냐면 약간 컴퓨터 쪽에서도 나오는데 수행이 계속 여러 번 됐잖아요. 빨간 주머니 넣었다 뺐다, 파란 주머니 넣었다 뺐다. 그러면 이 아이는 여기 이 자료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 빨간 주머니를 넣었다가 그 다음 두 번째, 뺐다가 또 세 번째, 파란 주머니를 넣었다가 네 번째, 뺐다가. 이거 어디서 많이 했죠? 레드펜 코딩. 이렇게 막 가가지고 막 부딪히고 있어. 그것밖에 명령어를 안 했어.
그럼 그 다음에 무슨 명령어를 수행해? 멈춰. 그 다음 무슨 명령어를 수행해? 오른쪽으로 돌아. 이게 자료 처리 능력인데 이런 얘기를 자료 처리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수학에서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레드펜 코딩하는 것과 수학하는 것과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게 연결이 되는 거죠. 네. 이게 뭘까요? 마지막이에요. 수능 문제예요. 네, 수능 문제. 자, 그림자가 있죠. 모든 자료가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이거 어떻게 해요? 처음이가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게 어떤 자료 처리의 능력을 자기가 이렇게 세운 다음에 첫 번째 자료 한 거를 자기가 해결하고 두 번째 해결하고 세 번째 해결하고 이거를 그런 능력을 키워야 돼요. 언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하나 더. 자, 숫자 1이 적혀있는 공 10개, 숫자 2가 적혀있는 공 20개. 우리 숫자 공 항상 보는 거잖아요. 생활 속에 있는 자료들을 통해서 수학적으로 해결하고 창의적으로 사고를 하고 그다음에 정보 처리 능력을 갖춰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수능 문제 잘 풀어야 되잖아요. 최종적인 목표는. 네, 그래서 AI가 그래서 중요하답니다.